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막바지 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1도를 밑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3, 4도 정도에 머물면서 역시 춥겠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추위 금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 또 토요일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건의안이 강원도의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좀 현황이 어떤지 오늘 도의회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이 원주천 주변 교량이 새 단장 중입니다. 이 야간 경관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그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또 영월 지역의 전통놀이죠. 직줄다리기를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록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2월 2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월 동강시 스타 골프장이 11년째 정식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영월군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대체 상수원을 개발해 놓고도 이 기존의 치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2007년 3월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이 방사상 집수정 설치와 영월 정수장 이루는 2.5km의 앞선 관로 등을 추진했지만은 이 기존의 치수장 가동을 중지하고 이 방사상 집수정의 지하수를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월의 원주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11곳이 올해 각 체험마을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섭니다. 이 중에 삼송마을과 섬강 매향골 마을, 또 연봉정 마을은 이 경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농림부 주관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평가에서 1등급인 으뜸촌에 선정된 것으로 올해 성과에 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횡성 한우축제 슬로건이 횡성에서 맛보소, 한우축제 맛보소로 확정되었습니다. 횡성문화재단은 지난 21일 제18회 횡성 한우축제 슬로건 공모 시민을 벌여서 최우수작을 선정했고 상금 50만 원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이 과밀학급에 따른 여러 문제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는데요. 최근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자는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늘 정유선 강원도 의원 연결해서 이 내용 관련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유선 도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7일 지난주였군요. 네. 도의회 본회의에서요. 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상한하자 이 법제화 건의안을 채택하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좀 이 건의안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가 채택한 건의안의 내용은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상한 법제화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이었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에서 학습 격차와 학습 손실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환경은 조금 더 학생 수를 줄여서 다양한 토론이나 실습이 가능한 그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이러한 학생 수 제한과 관련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각구 뭐 학교별로 다 동일하게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 물론 이제 학급당 학생 수를 좀 줄이는 것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중고가 다 필요하긴 한데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 대해서 조금 20명 정도로 줄이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과밀학급이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좀 있긴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과밀학급이라고 얘기할 때는 과밀학급은 지나치게 학생 수가 많은 학급을 얘기하는데 네. 과밀학급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만든 기준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과밀학급의 기준이 초등학생으로 하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건 28명 이하면 괜찮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강원도의 학교들이 그 과밀 학생 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 수가 28명은 너무 많다. 네. 이거는 이제 OECD 기준에서도 우리가 이미 너무 많다라고 해서 조금 더 줄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과밀학급 관련해서 학생 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원거리 통학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초중고 중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 과밀학급 해소 건의안이 이제 채택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 네, 네. 또 정부 이제 교육부의 이 과밀학급 기준은 이제 28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네. 더 기준선을 강화시켜서 네. 20명까지로 확대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네, 네. 예, 예. 일단 현재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 네. 20명 상한 적용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2022학년도부터 이제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을 조금 낮춰서 20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도내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그 초등학교가 시 지역이 26명이고, 네. 기타 지역은 24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예. 평균을 따지면 뭐 전체가 16.8명, 공립학교가 뭐 16.7명 뭐 이런데,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지역은 좀 과밀하게 조금 더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네. 또 이제 면단이나 이런 데로 가면 학생 수가 적어서 평균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를 따질 때 초등학교 1학년이 20명이 초과한 공립학교 학교 숫자를 보면 한 44개 학교가 넘어서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뭐 학급 수도 대폭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40여 개 네. 이상이 이제 확대가 되었는데 그래도 역시 이 기준을 좀 넘어선 학교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네, 원주 지역도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원주나 춘천같이 신도시가 만들어진 학교 같은 경우는 그 20명 상한제를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춘천 같은 경우는 그 신규 학생 숫자가 오히려 초등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많은 지역이 강원도는 좀 학생 수가 줄고 있긴 하지만 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신도시가 개발되면 과밀학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학생 수를 20명 상한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거는 학교의 교실 수가 부족해서요. 예. 학생 수를 줄이면 선생님을 배치하는 인력은 확보할 수 있는데 학교 교실이 더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도시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교실 수도 부족한 상황이고 다양하게 무슨 뭐 돌봄 교실이라든가 실험실이라든가 음악실이라든가 이런 교실로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그냥 인원수를 제한해서 무조건 줄이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네. 예산을 좀 더 이제 투입을 해서요. 이 교실 네. 수를 확충한다든지 좀 인프라 네네. 확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장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쉽고 가능한데, 이 문제는 그 과밀학급이 집중되어 있는 아니면 과밀학급까지는 아니지만 인원수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지금 신설 학교들을 또 이제 학교 교실을 늘리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공사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과 시간이 있어서 네. 금방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뭐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2, 3년 안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한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목표로 두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걸 이제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사실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이제 네. 20명이 되지 않고요. 16.8명이라고 아까 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그 기준선을 넘어선 학교도 있습니다만은 네. 뭐 학교의 존폐 위기까지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이 학생들이 이제 적어지는 또 그런 네네.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면 지역이 이제 그런 쪽이 많이 있죠. 네. 또 이제 시내 지역에서도 역시 그 구도심이라든지 또 네,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 네. 새로운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좀 극과 네. 극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지금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또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네.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네. 몰리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지 않겠냐? 네. 라는 또 네. 우려도 있습니다.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그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은 신도시에 새로 신설된 학교를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예산을 보자면 오히려 그 신설 학교보다는 그 오래된 학교, 그다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 이런 곳에 예산 지원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프라 구축도 하고 있고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육의 질이 하락되거나 하지 않도록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원주 시내에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 아예 우리는 그냥 시골에서 초등학교는 보낼래 하고 데리고 이사를 가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악기도 그렇고 체육 활동도 그렇고 방과후 수업도 그렇고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혜택을 오랫동안 학교 안에서 모두 방학 중에도 해결이 가능한데 부모님들은 이게 이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원이 모여 있는 곳을 조금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네. 결국 학원의 문제입니까? 예. 아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대한민국 학부모들과 우리의 구조가 이제 대학 입시에 유치원부터 이렇게 쭉 맞춰져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초등학교를 시골이나 이런 구도심에서 보냈을 때 중학교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갖고 계신 거죠. 요즘 뭐 전략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좀 그런 좀 소규모 학교로 또 일부러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적인 교육 구조의 문제를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약간 논의를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학급수를 많이 늘리면 그만큼 교사 정원이 더 확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교육부의 그 학생 수 기준도 이제 28명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 정원도 강원도 교육청이 독단적으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정부 교육부와 이제 또 협의를 거치고 이제 정원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급 수가 많이 는다. 그만큼 교사가 많이 필요하다. 이게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지금 한꺼번에 학급수를 늘리는 건 아니어서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1학년만 학급수를 늘리는 거라 그 부분은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는 교원 감축 입법을 이미 예고했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3월 달부터는 전국의 초중등 교원 정원을 1,000명 이상 줄이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이미 이제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이라 각 17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게 통과가 된 것이고 이미 입법 예고가 된 상태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원을 감축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도 학생 수를 좀 학교 정원을 좀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1,000명 정도를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중등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사는 한 234명 정도가 초등교원이 주는데 오히려 교장교감은 18명이 늘어나고 중등 같은 경우도 교장교감이 32명 증가하는 대신에 교사가 855명을 줄어드는 이런 내용이면 실제로 이제 2023년 정도가 되면 오히려 과밀학급이 더 생길 수도 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런 우려가 있고요. 강원 지역은 조금 더 심각한데요. 중등교원 수를 100명 정도 줄이고 초등교원 수도 40% 감축하겠다는 게 작년에 발표한 교육부의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2022학년도 공립중등교사 1차 정원 가배정을 보면 중등교원이 강원도에 91명이 감축되고 또 초등정원도 선발을 해마다 하잖아요. 네. 103명을 선발할 예정이거든요. 2022년이. 이러면 최근 20년간 가장 적은 인원수의 교사 선발이어서 교육부가 알겠습니다. 수립한 교원 수급은 좀 문제가 있다. 그 정부의 정책은 아무튼 예. 그 교원이 이 정원을 네. 계속해서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인구가 예. 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강원도 차원에서는 학급수를 늘리고 그만큼 정원을 네네.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어떤 네네. 현실적인 어떤 한계가 나오는데 네. 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네. 이번에 그 법제화가 된 게 아니고요. 네. 법제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네. 의미입니까? 저희가 사실은 법을 만드는 건 뭐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요. 그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안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국회에 이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이제 이미 계류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라 하는 거 하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교원 감축과 관련한 이런 행안부에서 만드는 일방적인 그 결과에 각 지역마다 다 똑같이 따르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원도에 좀 예외 규정을 두어달라는 그런 내용의 건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큰 틀에서 어떤 당위성을 설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 지역에 맞게 좀 다시 한번 논의하자. 뭐 그런 정도로 또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유성 강원도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원주천 주변 교량을 새 단장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 아주 예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보행 환경 개선도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원주천의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원주천 주변 교량이 새 단장되고 있어요.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원주천은 원주시의 대표 수변 생태 휴식 공간인데요. 시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찾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그동안 주변 다리 대부분은 차갑고 획일적인 이미지로 쾌적한 분위기를 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시민 문화활동 공간을 더욱 확대하고 야간에도 원주천에서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교량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억 6,4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원주천에 있는 19개의 다리 중 이용이 가장 많은 3개의 다리를 선정했습니다. 2020년에 개봉교, 2021년에 원주교에 이어 최근 봉평교 야간 경관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홍영옥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본 우리 경관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서 시민의 문화활동 공간 확대와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획일적이고 좀 차가운 이미지의 이 원주시의 다리들이 좀 사실은 오래전에 설치된 다리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시민들이 요즘은 나날이 그 문화 활동이나 산책 이런 거를 상당히 수변 공간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민들의 그 보행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야간 경관 개선 사업 그 이후 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네, 먼저 개운동과 봉산동을 잇는 개봉교에는 돛대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이 주변을 배말이라고 부르는데요. 배말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 원주천을 이용해 배가 드나들었던 지역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교량 중앙 양측에 돛대 모양의 조형물을 세워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교량 측면에는 LED 조명을 달아 생동감 넘치는 여러 색의 빛을 연출했고요. 조명으로 교량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량 하부 조명을 추가 설치해 밤에 원주천을 걷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원주천 주변을 거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봉평교에는 135m를 연장해 측면과 하부에 조명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중앙에도 구조물을 설치해 교량의 세련된 구조가 돋보이게 했는데요. 올해는 태학교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홍영옥 팀장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원주시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시의 더 나은 도시경관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환경을 개선하거나 좀 더 나은 원주시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공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원주시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가지고 더 나은 원주시 경관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주천 주변 다리 개선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외 지역도 뭐 세단장한 곳이 좀 여러 곳 있는 것 같아요. 네, 원주시는 지난해 강원도 경관 디자인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노후된 치악산 출입 구간을 재탄생시켰는데요. 소초면 학곡리 일원에 난잡하게 방치된 노후 조형물과 시설물을 철거했고요. 치악산 비로봉을 상징하는 돌탑 3개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또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돌담길을 조성하고 치악산 둘레길을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 휴게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는 또 세단장이 필요한 장소를 시청으로 제보해주면 적극적으로 개선 사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월적인 전통놀이죠. 칡줄다리기가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록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영월군이 회의를 열고요. 이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을 협의했다고 하는데 오늘 직접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칡줄다리기 보존회 김준기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영월 칡줄다리기 보존회장 김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월의 칡줄다리기 전국에서 7구로 만든 줄로 하는 유일한 줄다리기라고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왜 또 7구로 만드는 것인지 그만큼 좀 특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래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칡줄다리기를 칡으로 만드는 이유는요. 네. 예, 영월에는 옛날부터 아주 오랜 산간 오지로서 들판이 없어 논이 별로 없고 밭이 많아 볏짚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자생하는 칡을 채취해서 줄다리기 소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었죠. 네. 평탄지가 많으면 볏짚을 구하기 쉬운데 볏짚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산에서 야생으로 자생하는 그 칡을 채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논이 많으면 많아야 쌀밥을 먹는데 논이 별로 없으니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옛날에 영월에 살던 우리 조상님들이 그 아픈 마음을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단종제에서도 이 칡줄다리기가 중요 행사로 또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칡줄다리기 유래를 말씀드리면요. 네. 영월은 역사적으로 조선 6대 단종대왕이 17세 어린 나이로 청룡포에 유배되었고 숙부인 세족의 중김을 당한 곳으로
이 슬픔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단종대왕이 복이 된 그 1698년 조선 축종 24년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나 6.25 사건 때는 그 일시 중단되었다가 67년부터 재연돼서 현재까지 32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네. 계속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전국에서는 이 줄다리기가 가장 오래되었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또 줄다리기를 또 무형문화재로 이제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네. 어떤 활동들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영월 국민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종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옛날부터 단종문화재를 실시해 왔지만은 실행을 하면서도 문서로서 남긴 사항은 별로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3년 전부터 우리 국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직줄에 세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심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 직줄다리기 보존회를 결성하였고 전국의 대학의 민속학과 교수님들이 자문을 받고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학술 연구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증을 받아 산에서 채취와 직줄 제작과 줄다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당시 시대에 맞게 재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단종문화재 행사로 그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최대 하이라이트 행사고요. 그러면은 이 단종문화재 때 사용하는 직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규모는 저희가 이제 칡을 채취하는 그 인력만 해도 한 140여 명이 한 10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되는 칡은 한 10여 톤 정도 채취해서 한 7톤 정도 사용하게 되고 또한 직줄을 제작하는 데는 한 20여 명 정도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대줄, 소줄, 원줄 등으로 구분되고 직줄 제작을 완료한 상태를 보면 한 편의 직줄을 보았을 때 직줄의 굵기가 50cm, 길이는 한 35m 정도 됩니다. 직줄이. 네. 무게는 3,600kg, 3.6톤 정도 되고 한 120여 명의 줄꾼이 메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무형문화재로서 문화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또 새로운 또 노력을 하신다는 건데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도 있겠습니다만은 줄다리기는 어디서나 모든 행사에서 보아도 지피나 나이론 마닐라 로프 등으로 하거든요. 네. 이런 순수한 칡을 엮어서 직줄로 줄다리기 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영월이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1698년 조선 숙종 24년인 324년부터 단종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하고 있는 영월의 직줄다리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고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월 국민들이 보존회를 결성하고 직줄다리기를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등재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면 물론 알겠습니다. 또 좋은 결과 좀 기대하겠고요. 좀 종종 또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연결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월군 직줄다리기 보존회 김준규 회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6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